자, 4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자, 1번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상속인이 대신해서 처벌 불안 의사를 할 수가 없죠. X. 자, 2번. 자, 이것도 풀었는데 범죄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요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불벌죄. 자,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죠.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발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4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죠. 자, 반의사 불벌죄 1인에 대한 처벌을 힘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없다. 맞고. 자, 2번.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가 되었을 때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4번. 법정 대리인 고소권은 고유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46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고소는 서면, 구술 모두 가능하죠. 끊고 다만 구술에 의한 경우에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맞죠? 자, 2번 또 나왔네요.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친고죄인지 아니지만 판단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인지 아닌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를 해야 되고 만약 그 공소 사실에 관해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그 취소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친고죄인지 아닌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를 친고죄로만 공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친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친고죄가 적용되는 게 뭡니까? 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이 고소 불가분이잖아요. 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만약 그 공소 사실에 대해 그 공소 사실이 뭡니까? 친고죄죠. 자, 친고죄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그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서 미친다. 맞는 말이죠. 자, 친고죄 공범 중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자, 1심 판결 선고된 후라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 취소가 안 돼요. 이때는 고소 취소가 안 된다. 그리고 이 고소 취소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선고 1심 선고가 된 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고소 취소가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고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맞죠? 자,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든 의무적 공범이든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기를 말합니다. 미필적 X, 확정적 동그라미. 4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1번 갑니다. 자, 법정 대리인은 피의자이거나 이것도 풀었죠.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 했고, 자, 2번. 생모라 할지라도 고소 당시에 이혼하였다면 갑의 아들을 위해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그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 생모 같은 경우에는 생부와는 다르게 생부는 이제 인지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생모는 자기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모는 고소 당시 이혼했다 할지라도 생모니까 아들을 위해서 독립해서 고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 자, 여기부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다면. 4번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 신문했을 때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의사가 조서에 기재가 되었을 때는 적법하다. 많이 풀었죠? 알고 있는 거 지우라고 했습니다. 자, 고소권자가 아닌 자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 피해자 본인 직접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권자 맞고요. 자,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도 보시면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이거나 할 때는 그때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따라서 2번도 답입니다.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권이 있는 자, 채권자는 과연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피해자 불가함으로 아니다 이거죠. 살인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죠. 그래서 밑에 해설도 보시면 사망했을 때에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고소할 수 있다. 여기 배우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4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단순한 피해 사실의 신고는 고소가 아닙니다. 2번 행위 능력이 없다면 인정될 수가 없다. 행위 능력이 아니고 뭐죠? 의사 능력이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인정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의사 능력 어디 있지? 여기입니다. 의사 능력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3번 자, 또 나왔네요.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반환받았다고 한다면 고소율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자,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도 고소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왜요? 친고죄는 그거이잖아. 친고죄는 고소 불가분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까지 고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서면 구술 맞죠? 2번에 고소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걸 물어봐요. 고소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이것도 적법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3번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다가? 법원에. 그랬다면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다시 합의서를 제출했죠.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고소 포기는 안 됩니다.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5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입니다. 자,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가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X. 자, 의사 능력이 있으면 충분하고요. 자유로운 증명 맞죠? 일죄 이 관계에 있는 일배된 고소 효력은 전부에 미치죠. 자, 52번. 자, 뒤로 갈수록 쉬운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출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문도 길고 뭐 이거 다 10년 전 기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보통 두 문제 해설까지 포함해서 두 문제씩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 기출을 가보면 한 문제도 벅차요. 한 면에 한 문제 해설까지 포함해서 한 문제가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1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자, 52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 1번입니다. 또 나왔지?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고 했습니다.
친고죄는 뭐가 적용됩니까? 고소 불가분이죠.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친족이 갑에 대해서만 한 고소를 했을 때 그 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공범관계에 있을 때는 맞습니다. 자, 2번 서면 구술 모두 가능하고요. 끊고 구술에 의한 경우에 반드시 독립된 조수일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때에는 1인 기간의 혜택은 타 고소에 영향이 없죠. 자, 5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가죠. 자, 갑으로 잘못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을이 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고발의 효력은 누구한테 미쳐요? 을에게 미치는 거죠. 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 전용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을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죠.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한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판례는 형법 시간에도 많이 나오죠. 친고죄 또 나왔네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 취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고소 취소할 수가 없고 일부가 했다면 근데 그 효력은 다른 자에게도 미치는 거죠. 고소 불가분 때문에. 그래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임의적, 필요적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고소 및 그 취소는 법정 대리인이 아닌 제3자라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가 있죠. 고소는 대리 가능하죠. 고발은 안 되지만 이때 고소기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고소권자입니다.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대리고소권자가 아닙니다. X. 54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법정 대리인 고소할 수가 있다.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유권이기 때문에 독립하여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자, 피의자,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친족이 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친족 자손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가 없다. 그치, 불가분 때문에 그래요. 55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이 뭐죠? 이게 사돈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돈사건. 그래서 피고인 갑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서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을이 피고인 갑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된 사건인데 둘은 사돈지간이었다는 거죠. 사돈지간. 그러니까 사돈 보고 저 백화점 점포에 입점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친족이 아니라 했죠.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고소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족이 아니란 말은 상대적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기간 경과한 후에 고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체 판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공소기각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3번. 자,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는데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는 거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까? 반의사 불문죄입니까? 친고죄죠. 친고죄. 사자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자, 친고죄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된다?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자,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 효력은 다른 자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없다?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효력은 다른 자에게도 미친다고요. 따라서 고소권자인 피해자 갑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그 효력은 B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까지 다 미칩니다. 만자가 틀렸습니다.
자, 사자 명예훼손이 뭡니까? 똑같아요. 친고죄입니다. 자, 친고죄. 여기도 고소불가분이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 친족이 갑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에 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왜? 그래, 고소불가분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다. 근데 1심 법원에 증인 출석하여 합의서를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어 없어요? 효력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은 실제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그치? 왜? 여기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으므로 따라서 요 효력 때문에 여기 공소기각을 내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나오네. 그쵸?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적법하다. 취소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5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 후에 그 부가 할 수 없다고 했죠. 부가 고소를 취소해도 적법한 고소 취소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고소는 서면, 구술 모두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맞죠? 자,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그 효과가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공범자 일부만이 친족일 때에는 고소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고소 취소는 허용이 되는데요. 자, 피해자가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으로 고소 안 할게. 앞으로 고소 안 할 거야. 이런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안 되죠. 물론 고소 취소가 인정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고소 취소하려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뭐 합의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래 법원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나 앞으로 장차 고소권 행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고소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도 그런 입장인데 여기 해설 가보시면 여기 나오죠. 비록 고소 전에 처벌 원하지 않았다. 나 앞으로 고소 안 할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고소를 취소한 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이 고소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고소 전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취지에서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자, 간접적 피해자는 고소권자 될 수 없다고 했고 음란 행위를 한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을까? 공인 음란 행위는 성폭력 범죄이죠. 그래서 직계존속 고소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 고소권은 고유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그 친족 자손이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자, 58번입니다. 자, 고소 불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절대적 친고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는 없다. 그쵸? 고소 불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자, 친고죄의 공범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고가 되면 이제 고소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고소 취소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역시 이 효력 때문에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니까요. 이때는 모두 다 신분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부에게만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그리고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렇죠? 고소 불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고소 불가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5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과형상 일치, 상상적 경합이죠. 일부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 과형상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일부만이 친고죄인 경우는 이 고소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했다. 상상적 경합이죠.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되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근데 피해자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지금 피해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피해자 다를 때는 고소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3번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처리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의 고소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고소 불가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것이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4번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던 환자 A에 대하여 의사갑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을 했다. 자, 그러면 모욕행위에 대한 A 고소는 업무상 비밀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칠까? 미치 안 미쳐요? 지금 피해자가 같잖아요. 여기 환자 A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 지금 피해자 누굽니까? 환자 A잖아요.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 피해자가 A죠. 지금 피해자 같잖아요. A. 자, 피해자가 같을 때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욕행위에 대한 A에 대한 고소는 업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고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